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팹리스들이 삼성 3나노를 활용할 이유가 쌓이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폰 아레나에서 퀄컴이 삼성 3나노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바로 스냅드래곤 844대8를 삼성과 TSMC의 3나노에 동시 발주할 수 있다는 게 기사의 뼈대입니다. 아시다시피 AP의 3나노 적용은 점점 밀리는 추세입니다. 다음 달인 9월에 아이폰 15를 내놓는 애플의 경우도 아이폰 15 기본 모델에는 이전 모델에서 쓰였던 A16 바이오닉 칩을 쓰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A16 칩은 TSMC의 M4 노드에서 만든 칩인데요. 애플은 4나노라고 강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5나노라고 해도 무방한 노드입니다. 5나노와 기본 플랫폼을 갖고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노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의 애플조차 TSMC의 첫 번째 3나노 노드인 N3 노드에서 만드는 칩인 A17 바이오닉 AP는 아이폰 15 프로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서 첫 적용되는 것이 유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퀄컴 같은 애플 경쟁사도 줄줄이 3나노 노드 적용을 미루고 있는데요. 이 퀄컴의 경우는 올 연말에 스냅드래곤 8 3세대 AP를 내놓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애플의 아이폰 15와 대결할 AP입니다. 이 퀄컴의 AP 같은 경우도 TSMC의 4나노 파생 노드인 M4P 노드로 제작하는 것이 유력합니다. M4P 노드 자체가 M4 노드보다는 더 진화된 노드인 만큼 퀄컴으로서는 이 정도 제작 노드만으로도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최고가 될 수 있고 애플 아이폰 15 기본 모델도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즉 퀄컴이 활용한다는 3나노 AP는 올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에 만들어서 내후년에 나오는 갤럭시 S25에 탑재되는 AP입니다. 이 퀄컴 입장에서는 스냅드래곤 8 3세대 AP는 TSMC의 4나노로 단독으로 활용하고 4나노를 단독으로 활용하고 3나노 AP인 스냅드래곤 8 4세대 AP는 삼성 3나노와 TSMC의 3나노 2세대 노드인 N3E 노드를 공이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퀄컴 입장에서는 최고 사양의 AP 시리즈인 스냅드래곤 8 시리즈의 파운드리 파트너로 이 4나노에서 버렸었던 삼성을 3나노부터 다시 활용하는 셈입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일단 삼성 3나노 수율의 개선과 TSMC의 지나친 제작 단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하이 투자증권 같은 곳에서는 삼성의 3나노 수율이 60%, TSMC의 3나노 칩 수율은 55% 수준이라고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3나노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엔비디아, 퀄컴 등이 삼성 3나노에 관심을 보일 것이란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 사실 파운드리 관련 수율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극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사실 증권사 리포트라고는 해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만 최근 3나노와 관련해서는 이전 4나노, 5나노에서 원사이드하게 TSMC에 밀렸던 삼성의 분위기가 조금 팽팽한 정도, TSMC에게 밀리지 않는 팽팽한 정도가 됐다는 점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는 TSMC의 3나노 수율이 아직 55%에 불과해서 애플이 TSMC의 웨이퍼 장당 17,000달러를 밑도는 가격을 TSMC에 주고 있으며 수율이 70%는 돼야 장당 17,000달러를 애플이 TSMC에 지불하게 될 것이란 미 반도체 전문지 이타임스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퀄컴 입장에서는 삼성의 3나노 수율이 TSMC에 밀리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삼성이 먼저 게이트-올-라운드를 3나노에 적용해서 핀팩 공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TSMC에 비해서 공정 개발에서도 앞서 나갈 기반을 닦은 점 등을 두루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퀄컴이 만약 삼성의 3나노를 활용한다면 이런 점을 감안했을 것이란 뜻입니다. 더구나 TSMC는 3나노 장당 웨이퍼 가격을 2만 달러로 책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율이 너무 낮아서 애플이 아직 17,000달러도 웨이퍼 장당 가격을 쳐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TSMC는 3나노 장당 웨이퍼 가격을 2만 달러로 책정했다는 얘기가 정설처럼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퀄컴으로서는 이런 가격 자체가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실제 퀄컴은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최근 최악의 분기 실적을 냈었죠.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까지 단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TSMC가 자신의 웨이퍼에 적용하고 있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있는 3나노 프리미엄을 다 받아들이기는 퀄컴으로서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이 역량만 된다면 삼성을 지렛대로 TSMC 제작 단가도 낮추는 등 실리를 챙기고 싶을 것입니다. 퀄컴의 입장이 그렇다는 얘기죠. 더구나 삼성은
엑시노스 2300 출시를 접었습니다. 그러면서 퀄컴 AP를 전량 그 S23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 폰에 전량 퀄컴 AP를 적용했었죠. 이게 삼성의 일종의 통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퀄컴으로서 삼성 파운드리가 수율만 괜찮다면 삼성 파운드리를 활용해서 스냅드래곤 AP를 만들어서 삼성의 성의도 보이고 또 TSMC를 견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파운드리로서는 퀄컴을 반드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퀄컴의 경우는 지난 2021년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인수한 그 실력파 스타트업인 누비아가 있습니다. 이 누비아 인수를 통해서 ARM 기반 CPU에서도 장족의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이죠. M 시리즈, 애플의 M 시리즈에 비견될 만한 그 ARM 기반 CPU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출시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냅드래곤으로 대변되는 기존 모바일 AP 외에도 앞으로 누비아의 기술력을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노트북, 차량, 인포테인먼트 등에 두루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퀄컴은 누비아 기술력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맞춤형 코어 디자인을 만들어서 단기적으로 ARM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설계 기업으로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만큼 삼성으로서는 퀄컴과의 밀착, 퀄컴과의 밀고 당기기를 통해서 퀄컴 칩 물량을 더 많이 유치해서 TSMC를 따라잡을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퀄컴도 AMD나 애플과는 달리 파운드리 파트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연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퀄컴부터 잡는 게 삼성으로서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